안녕하십니까. 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장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약세였었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 차트고요. 오늘 시장이 하락은 했어요. 확실히 하락은 했지만 거래량은 늘지 않았던 하락이고, 잠시만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6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죠. 6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고, 그렇죠? 일단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근데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이긴 하죠. 지금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정도. 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00억 정도 매도. 코스닥이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코스닥. 이거를 만약에 코스피라고 만약에 환산을 해보면 한 7배 정도 시장이 크니까 한 2천억 정도가 넘는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도 1000억이 넘으면 이거 괜찮다 수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의 2배 정도 시가총액 대비 한 거니까 코스닥에서 그의 2배 정도 되는 강도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의 모습이 마치 좀 약간 살얼음판 정도로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굳어진 어떤 돌다리의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하락이 좀 있었잖아요. 한번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좀 하락의 폭이 좀 컸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도 거래량이 많이 실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를 어떻게 단정 지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나 외인 다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거래량이 마르고 있어요, 현재. 거래량이 요렇게 하이닉스는 뭐 이렇게 강한 뭐 매도나 이런 건 아니고 거래량도 마르고 그래서 이게 확 급락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도 아니어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얘네들이 수급이 회복이 돼야 되고 돌아와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도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선물도 외국인들도 많이 사야지, 정말 이런 시장이 돼야지 지수는 돌아가요. 이런 정도가 돼야지. 코스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한 이 정도만이라도 눌려줬다가 나갔으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되게 안 가요. 너무 오랫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드리면,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하다라는 건 확실하죠. 강하고, 그 이유는 코스피에서의 어떤 주도주라고 했던 반도체, 특히 오늘은 2차 전지까지도 좀 하락들이 많았거든요. 그거에 비해 오늘 코스닥에서 그쪽으로 갔던 유동 자금들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정도로 많이 몰려갔어요, 오늘.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요. 제약바이오를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한 2년 반 정도 전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 어떤 급등주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전형적인 방어주의 형식이에요. 방어주는 경기 민감이 좀 덜하다라는 거잖아요. 아파도 약은 먹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고 약세 국면일 때는 이런 방어주들인 어떤 제약바이오주 혹은 뭐 내수주 이런 것들이 오를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요거가 올라서 이거를 매매를 기술적으로 잘 하면 좋지만, 그리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실적이 좋은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이 튼튼하면서도 거기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까지 받쳐주는 종목이라면 약세 시장에도 불구하고 방어주인 제약바이오를 매수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가능성만 있는 어떤 그런 제약바이오들이 많잖아요. 그죠?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하나의 종목도 그래요. 그거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주들은 방어주이고 제약바이오주들은 단기 투자가 아니고 중장기 종목이에요, 원래는. 근데 지금 시장이 약세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급등에 어떤 상승에 목말라 있던 어떤 수급들이 들어가서 상승이 나온다 정도로 좀 일단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객들이랑 좀 몇 분 통화를 좀 했는데, 전 정말 깜짝 놀랐던 고객이 하나 있어요. SK에 다니시는 분인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고수가 되어버린 어떤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제가 왜 느꼈냐면, 사실 제가 생각하는 고수는 멋진 종목을, 최고의 종목을 아주 좋은 타이밍에,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하는, 이런 것도 고수가 될 수 있지만, 더 앞선 기본기는 뭐냐면, 기본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리스크 관리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큰 걸 하나, 가장 중요한 걸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쭤봤더니, 마이너스 7, 혹은 마이너스 8에서 그냥 손절매 하는 거를 느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요걸 한번 풀어 드릴 거예요. 왜 마이너스 7이나 마이너스 8 정도에서 반등을 할지언정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요 정도 왔는데 마이너스 7이에요. 매수 가격 여기서 매수했으면. 근데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 나중에 반등할 때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매수하면. 근데 이거를 예측하고 여기서 기다려 버린다. 이걸 예측하고 기다려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상당히 놀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종목을 보는 눈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리스크 관리만 되면 그분들은 통계적으로 계좌가 1년 정도면은 최소한 30% 정도는 아마 플러스가 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가입하셨던 분이고 아마 야식 가게를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오늘 저랑 통화했으니까 딱 이야기 하시면 알 거예요. 오늘 목소리가 되게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이분도 역시 갑작스럽게 한 몇 주 만에 통화를 다시 하니까, 한 일주 됐나요? 일주 만에 통화하니까 갑자기 성장돼 있더라고요. 모든 종목을 다 서치를 해보고 일일이 다 배운 그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확 다 따라해 보더라고요. 아, 이분 같은 경우도 리스크 관리만 되면, 좋은 종목은 시간 들이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좋은 종목은 숫자 게임이에요. 숫자 게임. 그리고 그 좋은 종목 숫자 게임 실적을 가지고 좋은 실적, 그 실적의 그 숫자들을 비교하는 거 게임인 거고, 단순하게 어떤 매매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순 반복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리스크 관리가 심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계좌가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분은 오랫동안 물려있던 그 오땡땡이라는 종목을 매도를 해버렸어요. 근데 보통 한 30%, 뭐 40%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은 아무리 잡주고 뭐든 간에 매도가 안 나가요, 손에서.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 종목을 교체한다. 매도 수익 손실 확정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오땡땡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으로 잠깐 교체한다라는 그런 좀 편한 마음으로 그냥 교체를 한 건데, 사실은 매도를 한 거죠. 매도를 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한 건데, 이게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거든요. 오래된 종목이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든 실적이 최고든 말든 내가 매수한 것보다 마이너스 7이나 마이너스 8%의 손실이 나면 그냥 매도 확정 져야 돼요. 다음을 위해서. 제가 왜 이런 과정을 겪게 됐는지, 왜 이거를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는지. 주식 고르거나 매매하는 타이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계좌는 절대 플러스 되지 않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리는 이야기하는 훌륭한 레전드들, 그러니까 위대한 투자자들 구루라고도 하죠. 전설이라고도 하는 여러 가지 책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항상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리스크 관리예요. 단 한 권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찾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종목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요 전에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예전에 보면 여러 가지 것 중에 저는 그래도 가장 좀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구루, 그러니까 전설은 알렉산더 엘더, 의사 출신의 트레이더 알렉산더 엘더, 그리고 윌리엄 오닐,
이 두 사람들한테 저는 큰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1,000만 원인 투자자가 있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인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한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5종목으로 매매를 하든 10종목으로 매매를 하든 리스크 관리는 똑같은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일단은 5종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원 투자자 200만 원씩 5종목을 걸죠. 그랬을 때 이 한 종목에 대한 손실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알렉산더 엘더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총 계좌 전체에서 마이너스 6% 정도 손실이 난다라고 하면 그 달은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6%면 얼마인가요? 6만 원이죠. 100만 원, 10만 원, 6만 원, 그죠? 맞나요? 1,000만 원은 6%, 계좌 6%면 그죠? 좀 이상한데? 그죠? 100만 원에 60만 원이죠. 아이고. 그죠? 1,000만 원인 사람이 한 달에 60만 원 손실이 나면 그죠? 60만 원의 손실이 나면 그 달은 무조건 쉬어라. 휴식을 취하라.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시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 전설적인 투자자 있죠. 제시 리버모어. 이분은 10%를 넘기지 말아라고 그래요. 10%.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자라면 100만 원 손실이 난다면 일단 스톱하고 다시 재정비하자라는 거거든요. 제가 요거를 얘기해 드리면 저희는 보통 10종목을 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10종목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지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10종목 안에서 집중 투자라고 하는데요. 10종목 정도로 집중 투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10종목은 많은 것 같지만 워렌 버핏이 보기엔 10종목은 작은 거예요. 개인 투자자한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5종목에서 한 10종목 사이로 개인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으면 기억이 안 나고요. 이 5종목보다 작으면 조금 리스크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5종목이든 10종목이든 상관없지만 일단 5종목으로 말씀드려보면 한 종목당 20%의 비중이죠. 5종목이면 한 종목당 20%의 비중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희는 보통 마이너스 7% 정도 되면 혹은 마이너스 8% 정도 되면 무조건 털으라고 하죠. 이익 실현이 매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거 비중으로 계산한 거니까 요렇게 되면 1.4 1.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 마이너스 7%의 손실이 났다면 결국엔 1,000만 원이라는 그 계좌에서 1.4% 정도 손실이 나는 거예요. 14만 원 정도. 그리고 한 종목을 20% 비중으로 5종목으로 매수한 사람이 마이너스 8% 정도의 손실이 났다면 계좌 1,000만 원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6만 원 정도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5종목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1.4%였죠? 마이너스 7%가 마이너스 8%는 1.6% 곱하기 5를 해보는 거예요. 5종목씩 다시 5, 4, 20 그럼 7% 8% 이게 뭐냐면 5종목을 사서 5종목 전부 다 마이너스 7이든 8이든 매도가 나갔다면 그죠? 계좌 전체로 봤을 때 1,000만 원인 사람은 70만 원 손실이 났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8%로 손절을 했다면 계좌 전체에 5종목이 전부 다 빠졌다면 1,000만 원인 사람은 80만 원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가 한 달 안에 저는 그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는 거예요. 최대치. 그쵸. 그러니까 요게 저는 그래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이라는 거를 손절폭으로 잡고 전체 계좌로 봐서도 마이너스 7이나 마이너스 8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알렉산더 엘더는 마이너스 6%, 제시 리버모어는 마이너스 10%, 윌리엄 오닐은 마이너스 7, 8 이렇게 보통 리스크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윌리엄 오닐 중간치를 따르는 거고, 윌리엄 오닐이 말한 이 중간치는 이 알렉산더 엘더, 제시 리버모어들은 특히 제시 리버모어는 감이 좀 많았고, 알렉산더 엘더랑 윌리엄 오닐은 통계에 입각한 어떤 그 가장 확률이 좋은 걸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채택했는데 저는 이쪽을 채택한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한 달에 최대한 전체 종목 5종목이 다 망가져도 1000만원 투자자라면 70만원 이상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리고 1억 투자자라면 그죠, 700만원 정도 손실 나지 않게끔 일단은 최대 손실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할로 매수한다라는 거죠. 분할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투자자라면 한 종목에 200만원인데 요거를 한 3-4번 혹은 5번 정도의 분할 매수하게 되면 리스크가 확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사는 거랑 여기서 사는 거랑 여기서 사는 거랑 여기서 사는 거랑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산 사람은 요때 손절 처리가 돼요. 근데 이 회사는 우상향 할 거라고 믿어진다면 한 번씩 이렇게 나눠서 산다면 결국에 평균 단가는 요 중간에서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리스크 관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셨을 거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사실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야, 너 뭐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떤 아주 멋진 CEO가 있는 회사에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회사의 자산도 많고, 그렇죠? 현금 흐름도 항상 돌아요. 꾸준한 거래처들이 있어서.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어떤 신제품도 나오는 회사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 역시도 좋아요. 사업보고서에 보면 재무제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에 어떤 외국인과 기관도 들어와요. 그리고 시장도 약세였다가 돌아나가는 시장이 나와요. 거의 최고의 그쵸? 저희가 매수하고 싶은, 그리고 이 회사는 경제적 해자도 있어요. 해자까지 있는. 이런 훌륭한 회사라면 매수해도 되겠죠. 너무 매수하고 싶죠. 하지만 이런 아무리 훌륭한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매매 버튼은 클릭하는 순간 확률은 반반이에요. 50%. 사는 순간 상승 혹은 하락이에요.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거를 왜 해? 그냥 찍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도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든 종목은 사는 순간 상승 혹은 하락,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과 보상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취할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할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수익을 21%, 손실은 마이너스 7%, 그러니까 1대3 정도의 비율을 갖는 거예요. 마이너스 7% 정도 되면 손실을 감내하고 플러스 21% 정도 대한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종목이 쭉 5개가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한 10개라고 해볼게요. 10개. 10개라고 했을 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는 올랐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 둘, 셋, 넷, 5개는 하락해요. 그러면은 본전이죠? 근데 수수료만 나간 거죠? 근데 떨어지는 걸 마이너스 7에서 자르고 오르는 걸 플러스 20% 정도에서 자른다면
그때는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를 제가 방송하기 전에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 사람이 10종목으로 이렇게 한 종목당 100만원씩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5개 상승하고 5개 하락했을 때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000만원인 사람이 매매를 하면, 그죠? 요런 결과가 나오면 한 1065만원 정도가 나와요. 5개 맞추고 5개 틀려도.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찍어도 반 오르고 반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죠? 했을 때 수익과 손실을 제한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1대3 정도로 해놓는다면 계좌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줄여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반반 했을 때 1065만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4개가 상승하고 6개가 하락했을 때 이때도 1038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6% 정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약 4% 정도 수익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3개. 10개 눈 감고 찍었는데 3개 맞추고 7개 매도됐어요. 틀렸어요.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나와요. 1011만원. 약 1% 정도.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러한 매수 매도의 기간이 보통 2달 안에 결정이 나요. 보통 2에서 빠르면 4주, 한 달이고요. 보통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때까지는 기간이 보통 4에서 8주 정도면 이러한 어떤 매수 매도의 기간이 지나가거든요. 2달 정도. 그래서 보수적으로 2달이라고 잡으면 6%, 2달에 6%라는 거잖아요. 그럼 곱하기 6 하면 1년에 한 36% 이상 복리로 하면 더 올라가겠지만 단위로 해서 1년에 36% 반반 했을 때 제가 이걸 한번 지워보면 살살 지워볼게요. 이렇게 되면 2달 안에 이런 게 결과값이 나온다고 하니까 6을 곱하면 이렇게 되면 36%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고 1년에 10개 찍어서 4개 맞추는 게임만 해도 6, 4, 24, 24%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1%만 해도 6% 정도 1년에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쉽죠? 그럼 제가 마지노선을 한번 해볼게요. 10개를 10개를 샀는데 2개 맞추고 8개 틀렸어요. 그러면 984 이렇게 남아요. 한 2%가 안 되는 한 1.6% 정도 손실이 나겠죠? 1% 조금 넘게 손실이 날 거예요. 그죠? 이래도 돼요. 이렇게 해서 1%씩 손실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50%, 40% 손실이 안 나요. 10개에서 2개 맞춰도. 근데 어떻게 하면 30% 이상씩 한 계좌가, 한 종목이 아니고 계좌가 30%, 40%씩 손실이 날까요? 이거는 계속 버티는 거예요. 손절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1대3의 비율로 손실과 수익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고 제 생각은 마이너스 7 혹은 8, 20, 21 정도의 손실과 수익의 비율을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게 있었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클릭하는 순간 확률은 50대 50이다.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최고의 주식을 찾고 최고의 수급과 어떤 환경과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적어도 반타작은 넘게 하자라는 거예요. 반타작은 넘게 하자. 반타작 할 거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타작 넘게 하자라고 한 거고, 우리 회사의 평균, 저희 고객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강세장일 때는 7개 맞추고 3개가 틀리고요.
약세장일 경우에는 6개 맞추고 4개가 틀립니다. 이러면은 이게 뭐야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수적인 걸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수익률이 나오냐면 한 2달 정도 되면 한 1092만원 정도가 나와요. 아이고, 1092만원. 약 한 9% 정도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곱하기 6달 정도, 6배, 그러니까 2달에 9%니까, 그러면 한 54% 정도. 1년에 54% 정도면 주식 해볼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강한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 비율보다 더 크게 나와요. 왜냐하면 시장이 강하면 추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순 이렇게 곱하는 것보다 강세장일 때는 사실 수익률이 훨씬 더 세게 나오지만 약세장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년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그래서 어떤 고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사요. 막 사는데 한두 달은 운이 없게 떨어지는 종목을 고를 수 있어요.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가면 통계는 맞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가면 이 어떠한 사람이 매번 떨어지는 종목을 고르기가 힘들어지고 통계적으로 맞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보통 그분도 10개 중에서는 6개에서 7개는 맞출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결국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그리고 수익도 플러스 21 정도 혹은 26%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익 실현해도 돼요. 혹은 손절을 딱 붙여가지고 추세를 끝까지 따라간다든지 트레일링 스탑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주식의 가장 기초인 거예요.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첫 번째 손절하자. 손절 안 하는 게 무서운 거지, 손절하는 거는 칭찬할 일이에요. 원칙을 지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손절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노력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프로란, 주식 투자자의 프로란 뭐냐면 매일 똑같은 작은 일을 반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칙을 지키면서. 이러면 계좌는 플러스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이런 방법으로 성공한 빅터 스페란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빅터 스페란데오라는 사람도 거의 최고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레코드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정말 주식을 잘하려면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손절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지켜지면 계좌 한두 종목에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통계가 맞아떨어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는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 다시는 단타라든지 기다린다든지 물타기라든지 예측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강조 드리는 거고, 이제는 요런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희가 보유했던 것 중에 특징주들, 그리고 오늘 추천했던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오늘은 시장이 약세였기 때문에 개별주들이 움직일 거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요? 오늘 말씀드렸나요? 제가 또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어가니까 제가 또 오락가락 하는데요. 그 말처럼 오늘 확실히 개별주들이 움직였어요. 확실히. 오늘 제약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과거의 거 매수했던 거 빼고
최근에 매수한 마지막 매수 거를 보면 여기였죠. 여기. 그죠? 여기 때. 요 언저리잖아요. 통계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뭐 요 정도 해도 한 20% 정도 수익이 나온 상황이라서 아마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도 좋은 회사거든요. 수급도 좋고 수급도 이렇게 좋죠. 쭉 흘러내리고 있는 수급도 좋고 제가 좀 크게 키워서 볼까요? 수급도 좋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 주식은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해도 돼요. 약세 시장에서는 강세 시장처럼 20%, 25% 이렇게 수익이 안 날 때가 많고요. 보통 10에서 15% 정도면 10% 정도여도 매도해도 됩니다. 약세장인 현재는. 그리고 오늘 좋았던 인바디는 요때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때 추천하고 추천은 거의 안 했어요. 그죠? 요때 정도로 보면 이거는 한 10% 정도 수익권일 거예요. 고객들 통계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종목 오늘 좀 앞에 리스크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종목의 개별적인 이야기는 많이 못 드리고 인바디는 예전에 추천했던 거니까 이게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셔도 되고 SM 요때 들어갔던 거 그죠? SM 요렇게 봐보세요. 이 수급이 확 빠지죠. 이 수급선들이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반에서 회복돼서 올라가는 이 모습 저희가 요때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종목도 그래도 뭐 한 4, 5% 정도는 뭐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한 5% 정도 예, 일단은 요거는 요 정도 말씀드리고 일단 바텍도 여기 들어갔던 종목 그렇죠? 요때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추천 안 드렸었죠? 이것도 많지는 않지만 한 8%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러니까 시기가 한 2주 정도 2주 정도 걸렸네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밑으로 보면 요 라인에 정확하게 아주 이쁜 모양으로 딱 패턴이 그러니까 실적은 당연히 좋은 거고요. 일단은 패턴만 살짝 볼게요. 아주 좋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오늘 여기 밑에 선들을 깨면 안 되거든요. 요렇게 딱 자리를 만들어서 딱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반등할 때가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바텍은 오늘도 매수해도 좋았던 자리였고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했고 만약에 바텍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나 모레까지 좀 만약에 눌린다면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거 매수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내일 만약에 너무 올라가 버리면 매수는 일단 하지 마시고 눌릴 때 매수하고 내일 눌리면 이거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CMG 제약은 좀 오래전에 매수했는데 계속 횡보만 했어요. 한번 바짝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5% 정도 되면 절반 이익 실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 근데 오늘 다시 좀 좋은 자리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 수급도 정확하게 잘 나와주고 여기서부터 이 수급도 쭉 흐르는 것이 좋죠. 실적은 뭐 당연히 좋게 나왔죠. 그리고 오늘 단기 매매를 하나 추천드렸던 거. 아까 특징주이기도 한 거고 시장이 약세기 때문에 어떤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면이 있어요. 시장이 돌아가면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것들은 다 수익을 반납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실적이 좋은 회사이고 수급이 오늘 너무 강하게 들어왔고 그죠? 수급선이 슉 빠지고 우리가 흔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정확한 패턴에서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단기 매매이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좋은 종목이지만 시장이 약세니까 수익을 짧게 보자. 단기로 보자라는 거예요. 수익을 짧게 보자. 그러니까 한 5% 정도에서 반 이익 실현하고 한 10% 정도 오르면 이익 실현 하셔도 돼요. 지금 약세 시장이니까 욕심 안 부리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종목이어서 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시장이 약세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 조금 오늘 너무 그리고 오늘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정책주 관련해서 한 종목 추천, 1차 종목 추천드렸잖아요. 그건 1차 매수예요. 다음에 또 2차, 3차 나갈 때 또 매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는데 한 종목에서 한 종목에 200씩 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4-5번 매수하다 보니까 한 종목당 비중이 한 4%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이거를 한 4-5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결론은 한 4% 정도 꼴로 매수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현금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 매매입니다. 이 정책주 뭐 이런 포트폴리오를 뺀 그냥 단기 매매라고 적어드리는 것들은 한 매수 비중을 4% 5%씩 해가지고 단기 매매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약세이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요 차트의 모양은 유안타 증권의 차트입니다. 유안타 증권의 차트이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차트를 설정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예, 오늘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답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모두 다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